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검찰의 두 번째 소환에 응한 이재명 대표는 중앙지검 앞에서 다음과 같이 포효했지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길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순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곧 여러분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술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주어진 소명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포갑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이 검찰 진술서의 서문이 공개되었지요.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이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 권력은 당연히 이뤄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에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 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 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온 도토리, 날려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 년 전 참나무 숲 시절의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 숲이라고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 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가름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민호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부당 수사가 날로 그 돌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털고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자 주변을 압박해 사건을 조작하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무혐의 난 성남 FC로 걸고 넘어지더니 정작 돈을 받은 50억 클럽은 제대로 손도 안 대고 돈 받은 증거도 없는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가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아예 입을 다물고 김건희의 혐의를 밝힌 송윤상, 김민석 검사를 좌천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관여한 범죄는 은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는 이들 세력의 본능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워낙 지지 기반이 불안정하기에 폭력적 정권 운영 방식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을 몰아낸 것이나 나경원을 짓밟는 것 또한 윤석열 세력의 만행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기들 내부에서조차 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꼴같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이 모양이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억지 수사와 정적 제거 공작은 이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상 정치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 민주당이 적 앞에서 분열하고 그나마 남은 전투력조차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일각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부당 수사와 정치 공작이 본질입니다. 대장동으로 돈을 뜯어먹은 세력은 엄연히 따로 있는데 이들은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대출 사건을 덮은 것이 검사 윤석열입니다.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우연히 사주고 50억 클럽의 수장 박영수가 윤석열과 돈독하다는 점 등은 도리어 윤석열 쪽으로 혐의를 기울게 합니다. 어제 이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냥 검찰 있으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다시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다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다시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비정상적 상태, 바로 독재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시 국민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당연히 옳은 말입니다. 뜨겁게 응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고 하는데 촛불 국민들은 이미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는 규탄이 아니라 타도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검찰 파시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리는 중입니다. 오늘도 촛불행동 집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말은 저들에게는 이재명 죽이기겠으나 이재명과 국민들에게는 검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지요. 정권이 바뀌면 검찰은 철저히 해체되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또한 두 번의 출석의 의미는 이제 검찰의 정치쇼를 받아주는 건 여기까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을 비롯해 국민이 통째로 겁먹을 때 오히려 경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가 이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중앙지검 앞에 선 이재명은 검찰에 소환된 것이 아니라 검찰을 국민과 역사에 소환시킨 것입니다. 류군 시인의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겁을 먹어도 국민은 겁먹지 않는다. 정치인은 겁을 먹어도 정의는 겁먹지 않는다. 역사는 겁먹지 않는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